오늘이 624회차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드 반대 성주 촛불 624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추운 관계로 또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그 보람을 얻기 위해서 버스 안에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비도 오고 기분도 그래서 오늘 버스에서 하게 됐고, 또 오늘 또 보수 단체들이 해서 집회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또 부딪히기 싫어서 또 버스에서 집회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자들이 우리의 무서움을 미리 간파를 하고 7시 반경에 성주를 떴다는 촛불을 입수하고, 예, 또 별탈 없이 촛불 집회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 문화제 624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지 말고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노래화 다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사정상 다 치우고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사드 배치철의 성주 투쟁이의 김충환 위원장님의 첫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환! 김충환! 사모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편하게 해도 되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하니까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거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라있어. 올라있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제 뭐 그런 거 찍겠습니다. 여의도 비오는 밤에 의양가 막고 서서 긴 빠루 높이 들고 범법 수호 외칠 적에 어디서 토착 외구라 나의 속을 뒤집네 지연이 빠루 나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빠루 나베 이카마 또 뭐 여성이 저를 또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지 모르니까 누가 빠루 나베라고 올리는 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빠루 나베가 이렇게 빠루를 들고 깜깜해. 그래서 제가 시조를 빠루 나베가 이런 시조를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올렸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더라고요. 이번 그 국회 폭력 난동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신속 안건을 정해서 신속 처리 안건을 정해서 이제 올리는 건데요. 이게 2012년도 4월 총선 때 워낙 국회에서 이제 이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 상정을 해봐요. 의장이. 그러면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영 안 좋다. 이래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5월 2일 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걸리드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대 안건을 심의해서 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속 처리 안건이라 그래갖고 이 사당이 합의해버리니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싱이 돼버린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그걸 막는데
4개 법안을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검경 수사 조정 뭐 법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하고 경찰에도 수사권을 좀 주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선거법 개혁, 선거제 개혁 입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설치법이고, 또 하나가 저 생각이 안 나요. 4개인데 그 2가지는 별 그 크게 우리한테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아니에요. 2가지는 하나는 공수법, 공수처 설치법이에요. 또 하나는 선거제 개혁인데, 선거제 개혁이 뭐냐면은, 이게 저는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서 있어. 심사 잘하고 왔습니까? 네. 서 있어. 진짜 잘했대요. 이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뭐냐면요, 국회의원이 300석이에요. 300석인데 만약에 작은 군소정당 예를 들어볼게요. 정의당이 10%를 얻었어요.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으면은 300석의 1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300석의 10%면요 30석이에요. 30석인데 지역구에서 한 명도 안 당선이 되지 않았다, 정의당이. 그런데 정당 득표는 10%다 이러면은 비례 30석을 가져가요. 근데 민중당인데 5%를 얻었다 칩시다. 근데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5%는 민중당에서 15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정당의 프로테지 수의 당선자 빼고 지역구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못한다 하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제 청와당은 군소정당이니까 자기들한테 몇 석이라도 더 오니까 찬성을 하는데, 민주당은 저거 의석수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드는데 나는 이제 민주당도 꼴통들이 많거든요. 진보적인 것들 꼴통들이 많아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를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선거제 개혁 입법이 이번에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된 거죠. 또 하나는 공수처인데요. 공수처 보신 분 알겠지만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바트 대통령, 뭐 법원, 국회,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검사, 판사 2,000몇 명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이렇게 해서 총 그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7,000명이에요. 그 7,000명이 주로 이제 여당 인사더라고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할까 생각해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저거 다 걸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4개 법안이 다 지금 의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뭐 어제 그렇게 막아도 제출이 됐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토착 외구당이라 그러는데 출구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싸운 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다 나가다 보니까 의안을 제출하는 순간에 그걸 막으려고 싸우고, 막으면서 자기 비서관들 다 앞장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국회법에 이 처벌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폭력을, 국회 무슨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은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1,000만 원 이하, 야간에 하면은 뭐 가중처벌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이제 막 국회의원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 국회 직원들 나누는 커뮤니티에 국회의원들이야 지금 뭐 그만하면 영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젊은 인생인데 이거 한번 빨간 줄 꺼이면은 딴 데 아무 데도 못 가고, 국회도 못 가고, 나중에 뭐 정권 바뀌거나 정권이 부여돼도 뭐 어디 공무원으로도 못 가고, 공기관에도 못 가고, 청와대도 못 가고, 못 간단 말이에요, 당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
그게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어안가를 막아가 어안이 안 올라졌으면 되는데 입법 시스템으로 4개 안건이 다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전자입법 시스템.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팩스하고 뭐 사람이 가는 거 다 차단했는데 시스템으로 어안을 올려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럼 또 싸우고 하는데 김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전략이 있으면요, 어안은 하도록 해주고 이게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국회에서 토론해야 되고 이거를 하는데 최소 180일에서 최고 330일까지 걸려요.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최고 장기간 가면. 근데 이거를 또 그 마이크 잡고 끝까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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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할 수도 있도록 선진화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써도 되고.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나 정의당 인사들은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저짝에는 말재주가 없어가 나경원 같은 사람이 오래 하겠어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은 토론을 중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14명인가 그렇게 3분의 1 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을 써도 되는데 그러면은 여론이 저한테 갈 건데 왜 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 애국당이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계속 자기들을 궁지에 모으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에 힘을 실어서 선거제 같은 경우는 좀 손해보더라도 어차피 정치는 이제는 우리 당이 독점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다른 당에 이제 민중당이나 국회의원이 들어오면은 합의해서 논의하고 합의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다 그렇게 해요. 일당 독점이 아니라 군소정당을 키워주면서 이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거기에 국회의원이 생기면은 그 짝에 원내 구성이 되면은 같이 협의해서 조금씩 앞으로 끌어가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덜 진보적이면은 정의당이나 뭐 민중당 같은 데서 좀 강하게 주장해서 또 합의해서 좀 진척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폭력 난동을 부린 거에 대해서는 전략이 없어.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서히 망해간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이 이 선거제 개혁이나 공수처리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해서 이 앞으로를 국민들이 권력층이 비리를 좀 이렇게 없애 나가면서 사회를 더욱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막 페이스북에 계속 이제 글을 올리는 게 출구 전략이 없다. 출구 전략이 없으면은 계속 싸워야 되고 길게 싸워야 되는데 길게 싸우게 되면 지치면은 고립되고 고립되면은 지게 돼 있다. 이게 모든 투쟁의 논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긴 빠루 뭐 높이 들고 켰는 것도 그렇고 풍자한 거고 요새 계속 이제 그런 글들이 나오면서 이번 저 사건 끝나고 나면은 여론이 또 확 달라지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번에 그 주도했던 그 홍영표나 강병원 뭐 이런 그 박창원, 박주민 이런 의원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내가 한 번도 내 말 내뱉었는 거 안 한 적이 없다. 너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주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김경희 의원도 이제 그 유치원법 무슨 복지법을 들고 의원까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은 거지. 막으니까 이런 것도 의안으로 제출 못하도록 막는다 하고 또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정치 쪽은 조금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회에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보수 쪽에
태극기 부대가 왔다고 하는데 소성리에도 뭐 앰프 설치해 놓고 하던데 관심을 꺼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야들이 노리는 거는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100명, 200명 오는 것도 아니고 뭐 20명, 30명 오는 거 아니고 4~5명 와가지고 앰프 틀어놓고 자극하고 그거를 유튜브로 떼어서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돈이 없이 운영이 안 되니까 몇 명이라도.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야지. 거기에 자꾸 대응해갖고 우리가 말리든다는 거죠. 자들은 전략이 없지만 우리는 전략이 있으니까 말려들면 안 되고. 그 공사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 했으니까 정보가 오면 그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오늘은 발언을 이걸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은 발언 해주신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아들이 팩스가 왔는데 의안과에 이제 팩스가 왔습니다. 팩스가 왔는데 그걸 그 누구죠? 그 국회의원 여자 네, 누구? 이은재 의원. 예. 예, 이은재 의원께서 팩스를 짰습니다. 그게 뭐더라 무슨 법 위반이라 하더라. 하여튼 뭐 공문서를 그렇게 훼손하면 안 되는데 훼손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대요. 얘네들이 19대 국회 때부터 전자입법 시스템이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 사용해 본 적 없는 거야. 막 떠들다가 보니까 통과됐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국회 선진화법 자유한국당 이제 새누리당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첫 번째 사례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번에 가담한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검찰에 고발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 일 가지고도 굉장히 또 시끄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좀 발빠른 대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덫을 놔놓고 그 덫에 자유한국당 애들이 걸려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좀 힘들게 이제 의안이 제출이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이 좀 지지와 응원해 주시면은 선거법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였죠? 좀 분들이 말씀하셨죠. 저 우선 기억이 잘 안 나요. 금경수납 예, 공수처 법안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좀 더 대한민국이 좀 더 지금부터 좀 나아지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제 나경원하고 막 떠드는 바람에 묻힌 이 기사가 있는데 김정은이 푸틴을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 또 일화가 있던데 원래 푸틴이 약속 시간 늦기로는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30분 늦었대요. 근데 김정은은 거기다가 30분을 더 늦었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늦은 이제 시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됐는데 만찬과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다 포함해서 한 5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경제 관료들이 나왔고 북한에서는 외교 관료들이 나왔답니다. 서로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얘기죠.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너희들이 우리를 지난 베트남 그 하노이에서 펼쳐진 열린 그 회담 때 너희가 우리를 좀 힙히 봤다.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빅딜 카드를 꺼내가지고 북한을 좀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회담을 결렬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너희들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빅딜 카드 내밀 때 받아라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안 받았죠.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이 러시아를 찾아간 겁니다. 푸틴을 찾아간 거죠. 푸틴을 찾아가지고 미국한테 너희가 없으면 우리는 푸틴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우방인
러시아가 했다. 러시아를 간 거죠. 하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 이 와주는 게 좋은 게 비핵화가 돼서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 경제력 이거는 크게 자기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 이 경제 라인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관료들이 이번 회담에 참석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푸틴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생각들은 어떤 것이냐면 대한민국 자본이 러시아로 와가지고 러시아에 좀 투자를 해달라 이런 보관을 좀 갖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번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이 앞으로 향후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에도 많은 또 작용이 되지 않을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하나 더 있다는 걸 미국이 보여줬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협상 때 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또 반성도 하고 다음 회담 때는 또 새로운 전략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위기가 동북아시아에 또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혀가지고 대한민국과 북한 이 한반도 이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그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김상환님께서 지지난주에 제가 장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김상환 씨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준비는 좀 길게 했는데 오늘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생각하는 바에 또 집중되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해온 것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국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많이 웃깁니다. 국회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죠. 저희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그분들한테 정당한 입법 활동을 하라고 그분들한테 표를 주고 저희들한테 이제 대표로 그분을 사실 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법안을 만들어서 의안을 접수하는 일, 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의안을 접수하는 일, 그리고 정당하게 회의를 통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헌법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런 동원과 물리력으로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점거 농성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경호권도 발동이 되고 망치와 그 빠루라는 장도리도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무더기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는데 그 법을 자유한국당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는 그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법안은 아까 위원장님과 윤영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 4가지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지켜보는 법은 공수처법입니다.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위가 높아도 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하자. 이것이 공수처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기관들, 특히 보면 중앙선관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대법원장의 비서실, 그리고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뭐 법원, 경찰, 검사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분, 이전에 그러니까 왜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박근혜 탄핵 때도 이렇게까지 이제 육탄방어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 한 적이 없던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국회를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이 높은 분, 지위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피고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 검찰과 경찰 그리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살아있는 한 이 모든 이제 방송이라든지 언론, 재벌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어찌 보면 범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자유한국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이 라디오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정부 국무위원을 해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를 덮는 경우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공수처는 있어야 된다.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가 없어진다고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걸 지켜보면 이제는 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언론과 재벌 고위공직자들의 연결된 그런 범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라고 있는 거지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마치 권력인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자유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이다 그리고 전자위반은 무효다 라면서 지금 헌법사상 처음으로 전자위반이 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걸 보면 제 주머니 채우는데 참 걸리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에 더해서 이제 이것을 오늘 뉴스와 또 결부를 시키겠습니다. 윤중천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별장 동영상은 김학의가 맞다. 내가 직접 찍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김학의는 물론이고 현 자유한국당의 대표이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마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권이 시작되면서 김학의라는 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된다는 그 소문이 돌고 나서부터 어떤 동영상이 정치권, 언론 등에 돌기 시작하지요.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서 이게 이제 법률 다툼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타난 별장에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고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서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이라는 것을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 하는 윤중천이 향응 접대라고 실상은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약물과 마약 투약으로 특수 강간을 하면서 아주 이게 막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죠. 또한 영상이 촬영된 장소인 원주 별장 말고도 원주의 다른 곳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러내어 또 다른 범죄가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모델이나 의류 관계 같은 일을 해보고자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나게 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그런 일들을 강요에 의해서 일으켰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학의도 알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에서든 그 원주에서든 그 여성들과 범죄에 똑같이 행동을 했었던 거죠. 당시 경찰은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나머지 2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도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6일 만에 법무부 차관에서 사퇴했습니다. 1차 조사
경찰은 유죄를 확정을 시키고 사건을 만들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제조사에서도 또한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참 언론의 주목을 계속 받지도 못했고 다른 더 큰 사건들을 자꾸 묻혀왔는데요. 아마 CBS에서 또 그 노컷뉴스에서 또 보도에 따르면 또 김학의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또 그런 관계가 있다고 그런 또 내용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아버지를 각별히 아꼈고 이때의 인연이 자녀들로까지 대를 이어왔다는 게 그 CBS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이 어릴 적 청와대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이란 진술이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그만큼 가깝고 또 오래된 관계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 김학의의 임명은 박근혜를 위한 그런 인사였던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의 1차, 2차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도 아마 이와 같은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역시 사건 은폐와 축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학의의 영상은 황교안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선과 박지원, 이용주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특검을 통한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잠 못 이룰 이들이 참 꽃입니다. 그럼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패스트트랙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공수처법이 꼭 통과가 되어서 사실 대한민국은 이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인 7,000명의 면면을 봤을 때 대한민국 이 7,000명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범죄들이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수처가 빨리금 설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은 내용으로 발언해주신 김상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처음 접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 차마 더러워서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네. 약물을 투여해서 힘없는 여성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함을 금치 못하고 그런 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자기들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전에 김상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당신들이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권력을 쓰라고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테니 당신들은 그 세금으로 살림을 좀 잘 살아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죠. 국회 사무처장한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고발하라고.
얘기하니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현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조졌다. 흔히 말해서 좆됐죠. 예. 아무쪼록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밝아지고,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마음을 돌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함이고, 그 국민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리고 자기의 당리와 당략을 위해서 열심히 어제 아드레날린을 마구마구 분출해가시면서 싸워주신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 당신들 이제 좆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24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오늘도 집회를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저 방송의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미모의 전영미 선생 그 발언 한번 드립니다. 박수. 예. 참 마무리를 좀 따하고 우리 전영미 시청률 높여야 돼. 시청률 옆에 카메라 갖다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우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시가 발언하면 예. 얼마 전에 저 전국 노래자랑을 성주에서 했죠.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그 중에 제 어머니께서도 참여하셔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아들보다 낫네. 예, 저는 예선 출신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장려상을 받으셨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음에 내가 또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나가야 되겠다,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내가 있는 고장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다라고 소식을 듣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암만 노래 잘 불러도 앞에서 내가 부르는 노래를 2명 내지 3명 불렀다, 다 땡입니다. 제가 밤이면 밤마다를 들고 이제 정말 가열차게 연습을 해가지고 예선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앞에서 5명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부르니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하는 얘기가 왜 하필 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하신 얘기가, 아무리 본인이 노래를 잘 불러도 같은 노래가 앞에서 합격을 하면은 지금부터 떨어뜨리겠다, 지금부터 곡을 바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곡을 연습해가지고 앞에서 3명 4명이 붙었다 그러면 그 곡을 버리시고 딴 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날 하루 무대에서 재밌게 노는 사람한테 상을 줍니다. 그리고 본선 무대에 올리시죠. 예. 유독 너를 잘 부른다, 그분도 올라가시기도 하겠지만 TV에 나오고 싶으신 것들랑 얼마나 내가 관객들과 즐겁게,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내 노래 잘한다고 깜짝대다가는 벽방 떨어집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많은 참 중요 법안 4가지가 이미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는데 통과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법이 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법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감시는 또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바따로 대통령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감시를 하겠다는데 왜 그 반대하는지. 그리고 TV에서 혹시 황교안 그 당대표 보셨습니까? 장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인들 허락 받지 말고 너희들이 다 가서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배의 선장이 부재중입니다. 자, 우리가 투쟁을 하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위원장이 손님 만든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지시를 해야 돼요. 너는 여기 가서 이런 임무 맡고, 너는 저기 가서 이런 임무 맡고, 너는 여기 가서 이런 임무를 하고 있어라
하고 인물을 줘야 되는데 어제 자유한국당 보니까 지금 뭐 때문에 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빠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줄가 와가 문을 끄내기로 묶고 몬도 가도록. 그 하루는 그 국회 경호처에서 네. 의원가 문 열려고 들어갔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뺏은 거야. 아. 그래서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좀 걸린대. 아하. 근데 야간에 공무집행을 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걸려서 할점 붙었네요.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요. 교육은 성실한가? 그러면은 맞아요. 자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발돼 가지고 이제 뭐 벌금 맞고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되지만 다음에 출마를 못 한답니다. 제발 자유한국당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내년 선거 때 참여를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나왔는가요? 예. 아무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정말 끝없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구나. 예. 오늘 느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TV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또 밤늦게까지 취재하신다고 고생하셨던 분들 국민들은 사실 그거 보면서 내심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갖 사진들이 유튜브 이제 SNS 통해서 막 날라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장재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고함 치는 모습을 보면서 고릴라. 예, 고릴라와 다른 침팬지 이런 얼굴과 비교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어찌 그리 똑같은지. 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조금 더 한층 높아져가지고 내년에 쓰레기들을 몰아내는 그날 제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그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저 쓰레기장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투표 근육이라고 했죠. 투표 근육. 예. 그 투표 근육을 정말로 단련을 하셔가지고 내년 총선 때 정말 옳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뜻있는 민주당에서도 뜻있는 앞서가는 또 예. 뭐 이제 뜻있는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들을 계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선거법을 갖다가 이렇게 의안으로 올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당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국회의원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지역에 있는 내 국민들 그리고 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예. 정치가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사드 배치철의 성주촛불문화제 624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오늘 집회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